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좋은 분양 소식과 좀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점점 심각해지는 공급 이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부가 곧 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 이제 1호선 대방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은요, 총 28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신혼희망타운은 아니고, 신혼희망타운은 122세대고요, 행복주택이 61세대, 군관사가 1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방역 인근에 워낙 교통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3대 도심권역에 다 접근이 용이하거든요. 강남권역, 도심권역, 그리고 여의권역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핵심 입지에서 공급이 됩니다. 분양가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중고층 기준으로 해서 7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인근 시세를 봤더니 대방신일 해피트리 130세대의 구축 아파트인데 여기가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9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근의 대방 대림이라고 1993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 있는데 얘는 59타입이 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싸게 나온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은 가급적 이것저것 재지 말고 좀 잡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제 공공분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파격적인 금액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변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한 티가 나고 입지가 좋으면은 그냥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급은 적어요. 아까 122세대가 이제 신혼희망타운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사전청약이 있었어요. 거의 72명 사전청약 당첨자한테 우선 기회가 가고 본청약에 50가구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이 잔여 물량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물량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을 겁니다. 자, 서울 대방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보겠습니다. 55타입 방 2개의 알파룸 같은 거 하나 위치해 있네요. 그나마 요즘은 이제 평면을 워낙 잘 뽑아서 그렇지 솔직히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이 신혼희망타운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결국 이번 정부에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비슷한 제도가 이제 뉴홈 나눔형이라고 있는데 솔직히 거의 같은 제도거든요. 근데 뉴홈 나눔형은 최소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55타입 이하를 제공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크게 달렸던 겁니다. 요즘 뉴홈 나눔형은 잘 나가요. 자, 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요, 예비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 1명을 둔 부부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 거주 의무는 3년이 적용되고요. 나중에 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자,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모기지가 있죠. 1.6%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얼마 전에 이 고정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미 신혼희망타운을 받은 이제 수분양자분들이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보시면은 대출받은 비율과 그리고 대출 기간에 따라서 수익 공유가 돼요. 그래서 최대 50%, 제일 적은 데는 10% 이익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공공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표를 잘 보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수익 공유 정산표가 있거든요. 수익 공유가 2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이 두 개 단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논란이었어요. 하지만 청약 흥행하고 계약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때 공공분양이나 신도시 분양이 좀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견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에 예정됐던 또 다른 공공분양 성동구치소, 이거 기다리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얘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그리고 5급역 5호선과 3호선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도심권역이나 여의권역 접근하기도 좋고 강남권역 접근하기도 좋은 알짜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얘가 일정이 크게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는데 여기서 사전처 약 320호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하나요? 본청약을
730호를 언제 한다? 2027년 6월에 한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자꾸 이제 공공 분양하기로 했던 거 자꾸 밀리고 있어요.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자꾸 실망하고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더욱 황당한 것은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2021년 사전청약 당첨자한테 본청약 일정이 2년 밀렸다고 연락이 왔대요. 자, 이 3기 신도시 청약 진행했을 때 입주 시기가 2026년에서 2027년이었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기 신도시 물량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양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청약 수요 대기자들이 야 이거 믿고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막 30대 40대 초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불안 심리를 작용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슈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2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뚝 떨어지는 게 통계로 계속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월별 착공 건수에서 나오거든요. 착공을 해야 3년 뒤에 완공이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지금 7월 달까지 누계 전국 착공 물량이 54.1% 감소했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자, 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냐면은 일단 수요가 없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은요.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을 못 하고 있고 수요가 있는 곳은 공사비 분쟁 때문에 공사가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장이 퇴부족합니다. 이제 동탄도 거의 끝물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제대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다. 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공공택지가 아예 없다 보니까 정비사업장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박원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정비사업장이 너무 많이 해제가 됐어요. 393곳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물론 이것을 서울시장 한 사람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에는 해제를 해서 재산권 행사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장이 해제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제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정비사업장 지정에도 이게 15년 이상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두 차례 공공사전청약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9월달하고 12월달. 근데 이제 하남 교산이나 안산 장상, 동탄 이신도시 이런 데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요것으로 약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사전청약 이거 받아도 돼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드릴게요. 자, 이런 공공사전청약은요, 무조건 당첨되고 고민하세요. 넣을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넣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예약제도입니다. 이거 당첨된다고 청약통장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 걸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약만 해놓는 겁니다. 이거 예약해놓고 다른 본청약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존 주택, 마음에 드는 주택의 금매가 나오면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잡으세요. 2021년에 사전청약 당첨된 사람들 상당수가 이번에 초급매 나왔을 때 잡고 그냥 내 집만을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8월 29일 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심리 변동성 발생할 수 있는 시점 공급 정책이 중요. 왜냐면 지금 불안 심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3월까지만 해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연말까지 집값 하락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발언도 좀 스탠스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9월 중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어요. 자, 어떻게 얘기했다? 부동산은 민간 공급과 공공 공급이 있는데 민간 공급이 위축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방침. 그럼 민간 부분의 공급 촉진 방안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덧풀 규제도 마땅치는 않거든요. 왜냐면 분양가 규제 다 풀어줬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풀어주긴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오피스텔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도 열어둬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추가 신도시도 9월에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포 한강 2 콤팩트시티 46,000호로 지정됐고 얼마 전에 경기 평택 공공택지 평택 지제역 인근으로 해서 33,000가구 지정됐거든요. 이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8만 호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9월 달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간 쪽보다 공공 쪽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민간 쪽을 해결한다고 지금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간 쪽은 공사비 분쟁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공공택지가 그 정비사업장 자체가 부족한 것도 좀 원인이 되고 있고요. 자, 아무튼 그 추가 신도시 추가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은 10년을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측에 따른 불안 심리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내년이 고비예요. 자, 올해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내년에 딱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이 조금 심상치 않으면 언론들이 감지하고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초 대비 3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수도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지금 전세값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조치가 나오면 한번 저희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한 부동산 해법을 원하시나요? 저희가 일반 영상은 뭐 거시경제 변수나 정책 변화, 금융시장, 현재 시장 분석 등을 이제 주로 해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영상에서 진짜 돈이 되는 정보 위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재나 급매, 재개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는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 3회 따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